26년 전 야구 동호회에서 8회 말 역전 투런 홈런을 쳤고 그 공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 이제 불과 한 달 10하루 남은 대선을 생각하면은 이 말에 아주 묘한 여운이 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요즘도 경기할 기회가 있으세요? 요즘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 어깨를 한번 다쳐서 수술 받은 적이 있어서 네. 요즘은 뭐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직접은 잘 못합니다. 양복 저고리 벗고 소매 걷어붙이고 하는 바른정당의 맞짱 토론이 진짜 토론이다. 그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희 전망대에 나오셔서 이렇게 부러워하셨어요. 아, 예. 이게 본선에 가시면은 이런 화끈한 토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우리 언론사에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대선 후보들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솔직하고 진지한 우리 소위 끝장 토론이라 그러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메모 같은 거 없이도 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죠, 그냥? 저는 뭐 예 당연히 어떤 토론이든 임할 준비가 돼 있고 사실 국민들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생각이나 어떤 자세나 평소의 철학이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남경필 지사가 오랜 동지시고 뭐 사적으로도 친하신 걸로 아는데 어제 결과 나오고 나서 혹시 뭐 좀 사적으로 이렇게 무슨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예 어제 그 경선 끝나고 뭐 경선 도중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남지사한테 우리 끝나면 같이 힘 합쳐서 잘하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17년 동안 좀 오랫동안 제 후배인데요. 오랫동안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후배입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남경필 지사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내가 더 괜찮은데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예. 경선 이제 승리자가 축하드렸지만은 지금 갈 길 멀고 지금 바른정당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자, 지난 10년 보수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보수가 과연 정의로운가?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그 점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있기 전부터도 낡은 보수 이제 버려야 된다.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보수 자체가 보수 정치 자체가 사라질 거고 또 보수가 그렇게 망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가 터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로운 보수는 정의로워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시는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직시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보수의 모습으로 가자. 그거 제가 오랫동안 주장하던 거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그 부분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새로운 보수의 모습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제 지지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여전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신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이 판결문에도 결정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배신의 프레임이라는 게 그게 결국 지금 낡은 보수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올가미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이제 탄핵도 끝났고 보수 안에서 어떤 보수가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느냐 그 경쟁을 저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선 직후에 유 후보께서는 바른정당 또 이제 본인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정치권의 관심 또 국민들의 관심도 이제 범보수 연대가 현실화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 달라가지고 갈라섰는데 다시 또 합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별로 신임을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합치더라도 골수침방 걸러내고 깨끗하게. 바른정당은 그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당을 분열시킨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합치게 되면은 일부 보수 정당들만 집결은 되겠지만 중도층을 다 잃어버릴 거고. 저야 합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원래 같은 당이었으니까 힘을 모아서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대고요.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어냈는데 그거 싫어서 나온 바른정당이 이제 대권 때문에 다시 합친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솔직히 이런 걸로 논란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대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무리수 두는 겁니다. 합치기에는 어차피 뭐 탄핵됐고 구속될 거면 굳이 보수당들 합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보수가 합쳐야만 이제 민주당하고 맞설 수가 있으니까, 보수가 지금 분열이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되니까. 네, 앞서 저희 이슈 토크 중에 한번 나갔던 내용인데 네. 유승민 후보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예. 어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컬럼을 썼는데 친박과 반박의 싸움이 무의미하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분열을 해서 좌파가 독주하게 됐다. 후보 결정보다는 합당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이런 주장이 혹시 현재 이제 기득권 보수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그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모습의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다시 당대당 통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분명히 반대라는 점을 밝히고요. 네. 또 보수 후보 단일화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본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원칙과 명분이 있는 그런 단일화가 아니면 저는 단일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 원칙 있고 명분 있는 그런 단일화냐 원점에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아직 소위 뭐 이 진박이라는 그 소나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단순히 대선을 앞두고 그냥 선거에 이기기만 위한 그런 단일화. 네.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사실 이제 방송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 예. 친박계 핵심 인사 서너 명을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내면은 이것이 이제 단일화의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측에서 바른정당 쪽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또 지난주인가요? 이제 보수 원로 100명이 모여서 이른바 친박 8인을 퇴진시키고 보수 단일화를 이루자는 뭐 3당 연합론을 촉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이 뭐 서너 명이 아니라 강성 친박계 8명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이게 유승민 후보 생각하신 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겁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인적 청산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짧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낡은 보수를 해온 그 어떤 노선이라 그럴까 정책이라 그럴까 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바른정당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또 하나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이 1등, 2등을 달리는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 자격이 있냐는 문제죠. 홍준표 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단일화 아니요. 한 분은 뭐 불법 정치 자금 문제고 또 한 분은 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보 단일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도 좋으니까 상대방이 대통령이 돼도 인정할 만하다 이런 전제가 서로 돼야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또 국민의당이든
그런 단일화에 대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점검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완주한다는 걸 전제로 저는 선거운동을 당연히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이번 주말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나 정운찬 전 총리와 연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지금 무슨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어떤 식의 뭐 단일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열어두겠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 그분들하고 단일화라는 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뭐 아직은 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께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네. 저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제가 그분의 어떤 안보관이나 대북관이나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보고 경제나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그분이 자신만의 어떤 철학, 정책 이런 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이 후보들의 생각 이런 걸 다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저 후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면할 문제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일 뿐이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일단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말 대선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연대를 빼고 승리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뭐를 빼고 잘 안 들렸습니다. 연대를 빼고 연대를 하지 않고 대선 승리한다는 건 생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이나 저 후보인 저의 입장에서 가장 본질적인 변수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개혁적 보수 이게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라고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보수는 앞으로 저렇게 변해야 돼. 저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저는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급하게 지금 무조건 연대해야 된다. 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바른정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추구했던 거 그것을 지키면서 그런 어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어두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생각으로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원칙을 강조하시네요. 일단 이제 국회에서 현재 주당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재점화됐는데 이번에도 뭐 기업 쪽에서는 임금 부담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또 실질적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게 선을 넘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꼭 해결해야 될 논쟁인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이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이 초과 근로시간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초과 근로시간이 소득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데 대한 부담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 근로를 앞으로 이 야근 수당 같은 거를 확실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뭔가 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